안녕하세요. 비커밍 크루 이혜원입니다. 제가 승무원 준비와 관련된 질문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글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설명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직접 가르쳤던 승무원 준비생 분들 중에서 항공사별 합격자들의 스펙, 특징 등의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았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합격생 분들 중에서 몇 분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한항공 합격생입니다. 지원 당시에는 24살이었고 그리고 키는 162입니다. 스펙은 인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전공은 항공과가 아니라 비전공자였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3점대 초반이었어요.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분의 강점은 영어였어요. 어렸을 때 미국에서 오래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서 토익이 990, 토스는 7, 오픽 AL, 컴활 2급으로 영어 성적은 정말 최상이었습니다. 영어 성적이 완벽에 가까웠지만 이분은 국내 항공사를 희망하고 있어서 대한항공을 집중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연합 동아리 활동 등이 있었으나 크게 장점이 될 만한 대외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분이 저랑 승무원 준비를 함께 할 당시에 자존감이 많이 낮은 상태였고 자신감도 좀 없는 상태였어서 면접 준비를 할 때 질문을 들으면 좀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분은 다른 지원자분들에 비해서 좀 키가 작고 체구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좀 위축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한국어 어휘도 좀 부족했고 그리고 답변들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함께 많이 고민을 하면서 대한항공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합격을 했을까요? 이분은 영어 성적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수했지만 영어 성적만으로 합격을 한 건 아닙니다. 영어 성적이 높은 지원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 강의를 신청할 때 저한테 보낸 메일 내용 일부 중 하나인데, 시켜만 주시면 다 열심히 하겠다 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정말 제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 요구 사항이 좀 있었는데도 그보다 더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단점으로 생각했던 딱딱한 한국어휘, 답변들, 질문을 들으면 얼버무리는 습관 등을 모두 고치고 정말 자연스럽게 면접을 보았고 대한항공을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를 동시에 합격했던 합격생입니다. 지원 당시의 나이는 27이었고 키는 170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지방 4년제 대학교였고 항공과가 아닌 비전공자이었습니다. 학점은 3점대 초반이었고 어학 성적은 토익 600점대였습니다. 이외에 다른 자격증은 없었어요. 항공사 지원 이력은 없었고 이외에 다른 학원이나 과외 등을 들은 적이 없는 데다가 항공과가 아닌 비전공자로 완전 처음 준비하는 상태였습니다. 대외활동 경험은 대학교 홍보대사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승무원 준비에 대한 어떠한 정보와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좀 불안해했지만 이게 오히려 큰 강점이 되었어요. 아무 정보도 없는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티칭하는 그대로를 흡수해서 안 좋은 습관이나 고칠 점 없이 좋은 점만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한테 한 달 수업을 듣고 나서 3개월 뒤에 공채가 떠서 3개월만 준비한 상태로 지원을 했었고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를 함께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가 채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 좀 높은 경쟁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합격했던 이유는 나쁜 습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준비 기간은 짧지만 오히려 면접 스킬이 깔끔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졌고 그 잘 정돈된 모습만 면접 때 전략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전략이 항공사에 통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스펙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합격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다음 합격자분은 대한항공 합격자입니다. 이분은 저와 함께 대한항공만 4번을 지원을 했고 4번째 합격을 해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한 애제자입니다. 대한항공만 4번 지원을 했고 아시아나항공, 저비용항공사를 다수 지원을 했었습니다. 최종 합격 당시 나이는 27살이었고 키는 166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지방 4년제 비전공자였습니다. 학점은 약 3점대였으며 어학 성적은 토익 700점, 오픽 IL, HSK 3급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자격증은 토파스, 한국사, 회계관리 자격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 준비를 할 때는 긴장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면접 연습을 할 때 얼굴에 경련이 오기도 하고 얼굴도 빨개지면서 쉽게 당황을 하곤 했습니다. 특히 답변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막히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면 더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랫동안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고, 네 번째 대한항공을 지원할 때는 좀 더 여유로운 모습이 많이 보였었어요. 긴장을 하고 좀 당황을 하는 것은 본래 타고난 성격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치는 게 어려웠는데, 많은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 면접 때는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합격자입니다. 최종 합격을 할 당시에 나이는 29살이었고 키는 164였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지방 4년제 비전공자였어요. 학점은 3점 후반이었고 어학 성적은 토익 600점대, 토스 6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자격증은 없었으며 대외 활동 및 다른 특이사항도 없었어요. 이 합격자분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나이가 있는 편이었고 키는 작은 편에 속했었고 피부는 좀 어두운 편이었으며 스펙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주항공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분에 비해서 이분이 가졌던 강점은 면접을 볼 때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한 기색을 잘 숨기고 답변을 잘 풀어나가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 부분에서 억양이 좀 다운된 편이었고 자칫하면 면접관분들에게 좀 영혼이 없어 보이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시켜서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100명이 넘는 합격자분들의 데이터가 있지만 오늘의 영상에서 이 네 분의 합격자를 선정한 이유는 고스펙인데 신체가 왜소한 케이스, 스펙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단기간에 두 항공사를 합격할 수 있었던 케이스, 장수를 통해서 합격한 케이스, 나이가 다소 높은 케이스 등 지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케이스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추후 영상에서는 다른 케이스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가장 많이 받은 베스트 질문들이 있습니다. 키, 항공과 전공이 아닌 비전공자, 나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키, 비전공자, 나이가 질문이 가장 많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노력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키랑 나이 바꿀 수 없고 비항공과를 나온 분들은 항공과로 다시 편입이나 입학을 할 수는 있지만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큰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불합격의 사유가 된다면 그곳에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까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의 영상 처음에 다룬 4명의 합격자 사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가 162cm인 분도 합격을 하셨고 심지어 저의 합격자 분들 중에서 160cm인 분도 있습니다. 비전공자에 대한 좀 불안감이 큰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소개해드린 4분 다 비전공자입니다. 비전공자가 합격한 케이스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비전공자 분들은 고칠 점이 별로 없어서 제대로 준비하면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더 빠르게 흡수를 하셔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나이는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점은 이해를 해요. 나이에 대한 커트라인은 없지만 저의 수업을 들으셨던 합격생 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셨던 분은 29살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강생 분들이 전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동기들 중에서 30대로 합격한 분들이 극소수로 한두 명 있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질문 주신 내용은 어학 성적입니다. 어학 성적은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공채는 다가오고 어학 성적은 지원 자격을 커트라인으로 넘었는데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지금의 어학 성적으로도 합격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어학 성적은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수강생분 중에 스카이 대학교를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오픽 성적이 만점인데도 불구하고 불합격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에 반해 토익 성적이 커트라인만 넘긴 500점대 후반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학 성적이 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학 성적을 커트라인만 넘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학 성적이 커트라인만 넘겼다면 면접을 주된 방향으로 준비하면서 어학 성적을 동시에 점차적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경쟁자보다 낮은 어학 성적은 본인의 단점이기 때문에 단점을 꾸준히 커버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승무원 준비생에게 있어 주는 면접 준비이며 부는 어학 성적입니다. 주와 부를 같이 이끌어가되 어학 성적 준비를 위해서 면접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 항공사의 경우 승무원을 채용할 때 서류가 통과된 사람을 3차례나 면접을 보게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3번이나 면접에서 본다는 것은 승무원 채용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입니다. 대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대외 활동이 많았던 지원자들은 면접장에서 본인이 얻고 느낀 경험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답변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대외 활동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해서 좋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으로 많이 받은 질문은 직전에 불합격을 했는데 연속으로 지원을 해도 되나요? 입니다. 연속으로 지원해도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합격자 케이스 중 한 분은 대한항공을 4번 연속 지원을 해서 4번째에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속으로 지원할 때 중요한 점은 본인이 이전보다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입니다. 본인이 이전보다 발전이 없는 상태인데 공채가 떴다고 맹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태라면 연속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연속 지원은 해도 되지만 이전 지원보다 발전된 상태인가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외에 외모에 대한 질문도 많아서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면 오다리도 합격을 할까요? 네, 합격 많이 합니다. 저도 면접을 볼 때 오다리였습니다. 다만 면접을 보면서 최대한 다리를 붙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승무원은 아무래도 항공사를 대표하는 직업이다 보니 자기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장에 온 지원자가 다른 지원자에 비해 좀 체격이 있다면 면접관에게 긍정적이지 못한 요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무원은 예뻐야 되나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중 100명이 넘는 합격자 분들이 계셨는데 모두 정말 다양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두 다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일괄된 공통점은 면접을 보는 순간에는 모두 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풍기는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생김새도 중요하지만 깊은 생각, 내면에서 나오는 진실된 보이스, 깊은 내면을 품은 눈빛 등 내적인 부분도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공사는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생김새만 예쁜 사람보다는 우리 회사에 좋은 인상을 주며 회사 이미지를 올려주고 회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승무원 준비 혼자 해도 될까요? 혼자 준비하셔도 되지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승무원 준비를 할 때 혼자 준비를 했었고 처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비용 항공사를 서탈, 실탈, 임탈 등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저는 혼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준비에 대해서 깨달은 시점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참 오래 걸렸고 그걸 알고 나서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저의 단점을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저의 장점이 장점인지 모른 채로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고치려면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3자와 함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스터디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면 아카데미나 과외를 등록해서 배워도 좋지만 이런 상황이 되지 못하면 스터디에 참석을 해서 객관적인 시선과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처럼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혼선을
시간을 초래하지만 우물 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승무원 준비생에게 있어 중요한 점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며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을 감추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승무원 합격 기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스펙이 되게 좋은 사람도 불합격을 하고 나보다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키가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떨어지고 그 사람은 합격하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게 승무원 공채입니다. 참 추상적인 취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을 메이킹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분야입니다. 본인을 메이킹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야 돌고 돌아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꼭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체된 취업이 하루라도 빨리 마침표를 찍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외에 저의 수업 후기나 합격 후기, 승무원 준비와 관련된 자료는 네이버 블로그 비커밍 크루에 있으니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은 비커밍 크루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